감기처가 좋더라. 선연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국민연료 선연료. 여러분의 사랑으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연료 선연료. 예, 뭐 방송 사고가 난 건 아니고요. 라디오 청취하신 분들이라면 좀 귀에 익숙한 음악일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이 그 부탄가스 선연료로 유명한 선그룹의 광고 음악인데요. 예, 코스닥 상장사 태양이 이 선그룹의 주력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계 헤지펀드 SC 펀더멘털이 이 회사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그룹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을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그룹은 크게 코스닥 상장사인 태양과 승일 그리고 비상장사인 세안이 주 계열사로 꼽히는데 그 선그룹은 그 부탄가스 시장 국내 점유율 70%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룹의 중심은 저 세 개 계열사 중에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창수 대표와 친인척들이 태양의 지분 약 60%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양은 세안 지분 8.8%, 승일 지분 3.38%를 보유 중입니다. 네.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는 CM송도 들으면서 웃으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현재 봉착한 문제 자체는 좀 웃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SC 펀더멘털이 그러면 태양에 그리고 선그룹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이 계열사인 태양과 세안의 그 불투명한 거래 구조인데 그 이 같은 선그룹 내에 있는 두 계열사인데 이게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태양과 세안이라는 회사는.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이제 사업 관할 지역을 달리해서 이제 서로의 매출을 나눠서 유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내 그 점유율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태양과 세안의 국내 부탄가스 시장 점유율은 보시는 것처럼 태양이 37% 그리고 세안이 27%를 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2015년에 저 두 회사, 그러니까 업계 1, 2위 회사가 같은 그룹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그 249원 과징금을 부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C 펀더멘털 이 헤지펀드가 제기한 문제의 포인트도 여기에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어차피 같은 사업을 영위할 거면 차라리 합병을 해라. 네, 이거를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또 이제 태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사고 그다음에 세안은 현창수 대표가 보신 것처럼 지분 91%를 가지고 있는 사실 개인 회사거든요. 근데 이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 태양이 상장사인데 이 태양이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이익을 대표 개인 회사인 세안이 일부 가져가고 있다는 게 그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SC 펀더멘털은 태양 측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게 현 대표의 태양과 승일, 세안의 그 세 개사 대표이사 겸직 그리고 친인척이 그 등기 임원을 골고루 차지하고 있는 가족 경영 문제 등 그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주주들에게 만약에 손해가 간다면 당연히 좀 고쳐야 되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배구조 말고도 본사 사옥 임차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고 사실 이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태양이라는 회사의 그 지배 구조에 조금 지적이 많았다는 건 알 텐데 이번에 좀 SC 펀더멘털이 그러니까 제안한 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말씀하신 이 본사 사옥 임차 구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세안 그리고 승일 이 각각의 계열사들의 본점 소재지는 각각 충남, 인천, 천안입니다. 지방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열사들이 모인 선그룹 사옥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게 8층짜리 건물인데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옥의 주인이 누구냐면 현창수 선그룹 대표의 자제 2명. 이 사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두 자재로 이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은 2006년이고 각각 지분의 그러니까 60%, 40%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SC 펀더멘털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자재 소유의 빌딩에 계열사들을 입주시켜서 자재들에게 임대 수익을 몰아주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각 계열사들의 본점 소재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임을 감안하면
굳이 임대료가 비싼 서울 서초동에 사옥을 둘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룹 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개인 명의의 건물이라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 두 자재의 개인 명의로 된 건물에 예. 이 썬그룹의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불필요한 초과 비용이 현대표 자재의 건물에 지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좀 다소 저렴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곳으로 사옥 이전을 좀 하는 게 어떠냐라고 SC 펀더멘털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러면 반대쪽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태양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태양 측이랑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제 태양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대다수 직원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편리한 서울 서초동에 사옥이 위치해 있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좀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연례적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거든요. 네. 또 이 태양 관계자는 이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에서 임대료 관련 문제는 단 한 번도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또 어떻게 좀 분위기가 흘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배구조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었던 내용들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좀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뭐 문제를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면 얘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결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잉여 현금 중 일부를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 내용 증명을 보면은 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약 100억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만으로도 주당 순이익 등이 10% 이상 향상될 수 있다고 SC 펀더멘털은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이 지난달 3일인데 현대표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달 중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SC 펀더멘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국내 기업과 관련해서 이전에도 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2016년에 주식시장에서 한 차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GS 홈쇼핑에 배당 확대와 자사주 똑같은 걸 요구를 했었다가 그래서 주주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제한이라고 하면 지분율 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이 주총이나 총회 안건을 제한하는 걸 말하는데 하지만 이번 SC 펀더멘털이 썬그룹에 제안한 것도 주주 제한이라기보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GS 홈쇼핑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도 좀 주주 제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릴 거고요. 또 내용 증명을 보면은 이 SC 펀더멘털 측은 대한항공의 오너리스크 관련 사태로 한국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촉발됐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맥락을 따져 보면은 좀 올해 아시다시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좀 주주행동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 지배구조가 취약한 이런 상장사들에 대한 좀 헤지펀드나 아니면 뭐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 같은 요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인영 기자가 예시를 들어줬던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철회가 되면서 뭐 한편에서는 비판한 내용으로 뭐 간 보는 거다라고 얘기까지가 나왔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허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